안녕하세요. 청백가성. 충성과 효도함을 대대로 내려오는 가업으로 삼고 청렴결백하여 집안의 명성과 긍지를 지켜야 한다. 조선 영조대왕이 친필로 하사한 이 글은 오늘날 손꼽히는 명문가로서 그 빛을 더하고 있는 신창맹씨의 가운이다. 이 위대한 가문의 역사는 기원전 600여 년에 중국 춘추시대에 시작되었다. 제나라 15대 황공의 아들 경부의호 맹선을 인용하여 맹시성이 만들어졌는데 시조는 그 유명한 아성 맹자이다. 맹자의 이름은 가이며 기원전 372년 4월에 노나라의 남쪽 곡부에서 가까운 추읍에서 태어났다. 추읍은 지금의 산동성 추소년으로 노나라와 문화적으로 한 지역을 이루며 이미 커다란 학단을 형성하고 있던 육아활동 중심지의 하나였다. 그는 3살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고 편모스라에 성장했는데 그의 어머니 장씨는 맹자가 나쁜 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기울였다고 한다. 그는 시장 근처에서 살았는데 맹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어물전 나낙네의 말투를 흉내내는 것을 보고 곧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등 아들 교육을 위해 3번 이사를 하여 맹모 삼천지교라는 유명한 고사를 남겼다. 또한 맹자가 15살 때 어머니가 그리워 공부를 중단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반기기는커녕 마침 짜고 있던 배틀의 씨나를 칼로 잘라 또 하나의 유명한 맹모 단기지교의 고사를 남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머니의 교육열 속에 성년이 된 맹자는 공자를 존경하는 마음에 노나라에 가게 된다. 그곳에서 맹자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의 문인으로 학문을 배우고 공자의 교수를 육아 사상의 총체로서 전면적으로 계승하고자 하는 기백에 불타게 된다. 기원전 335년 제나라 임치로 간 맹자는 웅변수를 익히고 춘추를 해석하는 학문을 배우며 송견, 윤문과 같은 원시 도가학자들과도 교제를 하였다. 기원전 320년 국론통일에 당혹해하던 양나라 해왕에게 맹자는 인의의 도를 설하게 된다. 그 내용의 핵심은 대인이란 타고난 선함을 간직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지 않는 자로서 대인은 인에 몸을 두고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올바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인 양능과 인의 예지와 같은 것을 배우지 않고도 본성에 의해 아는 지혜인 양지가 있으며 모든 지기나 지혜는 본심과 양실 찾는 데 있다는 것이다. 해왕과의 만남을 계기로 정계의 첫발을 내디딘 맹자는 2년 뒤 해왕이 노령으로 죽고 양왕이 뒤를 잇자 그 인물됨에 실망하여 양나라를 떠나 제나라로 가서 선왕의 신임을 얻고 국정의 최고 고문이 되었다. 기원전 315년 어머니의 죽음으로
제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온 맹자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루었다. 그 후 맹자는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중국 중부와 동부의 나라들을 공손추, 만장과 같은 애제자들과 함께 여행하고 그들과 나눈 대화들을 저술로 남기기 위해 모든 공직생활에서 은퇴하였다. 육의 체계를 확립하고 왕도정치, 성선설, 정전제 등 헤아릴 수 없는 업적과 저서를 남긴 맹자는 기원전 289년 눈을 감을 때까지 문인교육에 전념하였다. 맹자는 백성은 귀하고 국가는 그 다음이며 임금은 대단치 않다고 말했다. 그 시대의 제후들에 맞서 위대한 정신의 자율성을 주장한 것이다. 한 번은 맹자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한 제후를 맹자가 만났는데 그 제후의 신하가 제후에게 바쁜 일이 생겨 다음날 오라고 말하자 내일은 내가 아플 것이오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그 제후는 바로 맹자를 맞이했고 맹자는 제후에게 신하로서 나는 군주에게 복종해야 하지만 조언자나 지혜의 스승으로 올 때는 위치가 뒤바뀌게 된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후학들이 공자보다 맹자가 더 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의 이러한 성향 때문일 것이다. 위대한 성인 맹자는 주술적이고 봉건적인 정신으로부터 중국 사상을 해방시켰다. 맹자를 일세로 하여 후손들이 수많은 벼슬과 학문을 넓혀오다가 신라 진성령 2년인 888년 당나라 한림원 오경박사로 서경, 시경, 주역, 예기, 춘추의 문학전설을 가지고 내한한 시조맹자의 39세손 맹숭에 의해 우리나라의 문명은 더욱 발전하게 된다. 50세손 시중공 맹리의 아들 전소공 맹의는 1296년에 태어나 문과에 급제하고 예부시랑을 거쳐 같은 예부의 전설을 지냈다. 당시 유명한 학자이자 명장이었던 맹의는 역신 조족의 난 때 그를 물리쳐 전공을 세우고 고려 26대 충수광으로부터 신창백이란 자규를 받았다. 그의 출생지가 신창이었으므로 본관을 신창맹시로 봉한 것이다. 그 후 맹의를 중시조로 하여 신창맹시는 더욱 번창하게 되었다. 중시조 맹의의 아들 상서공 맹유 1315년 고려 충수광 2년에 태어나 문과에 급제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쳐 지금의 내무부 장관격인 이부상서를 냈다. 특히 최영 장군과 친분이 두터워 장군의 손녀딸을 손주 며느리로 삼아 사돈간이 되었다. 그러나 1388년 5월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영 장군이 살해되고 1392년 1월 조선 건국이 확실시되자 맹유는 아들과 함께 두문동으로 은거하였다. 충신은 불사이군이라 하여 고려 왕조를 끝내 배반할 수 없다는 굳은 절개로 72명의 고려 유신들과 끝까지 세조정에 출사하지 않았는데 결국 두문동에서 순절당하였다. 맹유의 아들 동포공 맹희도는 1337년에 태어나 24세의 문과에 급제, 전교 불영, 한성윤, 한림어사와 왕에게 경전을 가르치는 수문전 제학을 지냈다. 정몽주와 동갑내기로 동문수학을 냈으며 친분이 두터웠던 그는 정몽주가 살해당하자 아버지 맹유와 함께 두문동으로 피신했다가
충남 서천군 한산으로 몸을 숨겼고 조선이 건국되고 세상이 조용해지자 온양행단에서 살았다. 경서에 만능했고 특히 주역에 뛰어난 실력을 보였던 동포공 맹희도는 1420년 84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버지의 순절을 추모하고 금곡서원을 세워 후학양성에 힘썼다. 조선 영조 26년 온양에 행차한 영조는 행단에 제관을 보내어 동포공의 높은 학문과 효행 그리고 굽힐 줄 모르는 정절을 기리기 위해 제사를 냈고 친필로 써둔 현판이 지금까지 가훈으로 내려오는 충효해업 청백가성이다. 중조 맹의의 4세손 맹사성. 맹희도가 24세 때 얻은 아들이 올해 맹문을 대표하는 문종공 맹사성이다. 자는 승지, 호는 고불이다. 고불이 5살 때 이웃 아이들과 함께 최영 장군의 배밭에 놀러 갔는데 최영 장군이 사랑방에서 낮잠을 즐기다가 배밭에서 용이 승천하는 꿈을 꾸었다. 놀라서 깨어보니 고불이 배나무에 올라 배를 따먹고 있는 것이었다. 최영 장군이 남의 배를 함부로 따고 있는 고불에게 큰 소리로 야단치니 장 앞에 다가와 정중히 절을 하며 사죄를 하는 것이었다. 장군은 친구 사이인 고불의 할아버지 맹유에게 찾아가 꿈 얘기와 이절 바른 행동을 칭찬하며 담소하였다 한다. 그 일로 사돈 맺을 약속까지 하고 결국 장군의 손과 고불은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기록이 신창맹시 세제에 놓아있다. 맹자님 후손이 언제 건너왔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은 888년 즉 통일신라 진성여왕 2년에 맹자님 후손이 건너와서 그렇게 하고 대대로 살아오다가 맹의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양반이 신창서 태어나서 신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양반이 전서공, 지금으로 말하면 차관급인인데 지내셔서 왕이 사관을 해서 우리 맹씨가 신창 맹씨가 된 것입니다. 그 후 그 양반의 정손자 맹고불, 맹사성 그 어른이 세종 때 좌의정까지 하신 분인데 이 양반의 업적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대단한 업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청백이었기 때문에 세종실록이나 또는 다른 서적에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은 그 양반이 대단한 분이었다. 그리고 또 청백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뛰어난 수재였던 고불은 양촌 권근이 자청에서 교육을 맡았다. 학문의 진도가 빨라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알아는 추리력이 대단했다. 11세에 진사초시와 복시에 장원했고 27세던 해인 1386년에 문과 진시에서 장원급제하여 춘천 검열로 발탁되었다. 그러나 이성계의 야욕으로 두문동에 응거했던 할아버지 맹유와 아버지 맹희도의 영향으로 고불도 추추간 검열을 그만두게 되었다. 조선 왕조가 출범하고 나라가 평온해지자 고불은 다시 수원 판관이 되었다. 고불은 피난지 한산에 있던 아버지 맹희도에게 간곡히 권유해 온양에 있는 최영 장군 집으로 모셨다. 지금 아산시 배방면 중리에는 사적 109호 맹시행단은 최영 장군의 아버지 최원직이 지은 집으로 최영 장군 부자가 이성계에게 살해당하자 손자 사위인 고불이 인수하여 아버지를 모시고 왔다. 오늘날 행단 고택은 세종 때 세정승, 맹사성, 황희, 허조가 기념으로 심은 은행나무 2그루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보호수로 등록되어 있는 이 나무는 높이가 35m에 둘라 10m이며 1년에 10감의 은행을 거둔다고 한다. 그리고 경내에는 세덕사라고 하는 사당이 있는데 이곳에는
고불의 할아버지 맹유와 아버지 맹희도 그리고 맹사성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고택 뒤편에 있는 정자는 세정승이 9그루의 느티나무를 심었다고 하여 삼상당 또는 9그루의 느티나무가 있는 정자라는 뜻의 구괴정이라고도 불린다. 지금은 9그루 중 1그루만 남아 예들의 풍향을 전하고 있다. 1396년 수원 판관으로 복직했던 고불은 곧 예조의랑으로 승진하여 중앙관서에서 일하게 됐다. 이어 시여사, 좌산 기상기 등의 벼슬을 거쳐 1406년 태종 5년에는 정삼품 당상관인 이조참의에 올랐다. 이듬해인 48세 때 예문관 제학으로 문과 친시에 대독관을 역임한 고불은 세자 양녕대군의 스승이었다. 그해 9월 양녕대군이 하정사로 명나라에 갈 때 시종관으로 다녀온 고불은 지금의 서울시장격인 한성윤이 되었다. 1408년 11월 7일 고불은 사헌부 대사원이 되었다. 지금의 감사원과 검찰시 공무원을 교찰 감시하는 기관으로 대사원은 그 책임자이다. 1412년 태종 12년 지금의 도지사격인 황해도 관찰사에 임명된 고불은 1416년부터 1419년까지 지금의 문교부, 재무부, 상공부, 내무부 장관격인 예조, 호조, 공조, 이조 판서를 지냈다. 그 후 예문관 대제하, 의정부 찬성사를 거쳐 1427년 세종 9년 1월에 우의정에 올랐다. (1411년) 세종 13년 9월 태종실록을 편찬한 고불은 그해 9월 의정이 되었다. 이듬해 팔도지리지를 완성시켰는데 8권 8책으로 된 우리나라 최초의 지리책으로 그 가치는 세계 지리학사상 가장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435년) 세종 17년 2월 늙어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좌의정을 끝으로 모든 부직을 자제퇴한 고불은 3년 뒤 79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세종은 고불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문무백관에게 휴무를 명하고 크게 슬퍼하였다 한다. 그리고 고불에게 충성과 믿음을 예로 삼았으니 운이요 청렴과 결백함을 절도 있게 지켰으니 정이란 뜻의 문정이란 시호를 내렸다. 청백리 고불의 생활 철학은 청빛낙도 바로 그것이었다.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비가 쓴 집에 살았던 그는 고향을 오갈 때도 결코 관복을 입거나 공무용 역마를 이용하지 않았다. 언제나 홀로의 행색으로 옥피리를 불며 소를 타고 다녔다고 한다. 고불이 늘 타고 다녔던 검은 소는 고불이 서거하자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슬퍼하다가 죽어서 굴 옆에 묻어주었는데 이 무덤을 흑기총이라 한다. 고불이 더욱 후세의 귀감이 되는 덕목은 그의 효심에 있다. 삼강행실도에는 아버지 맹희도와 고불 맹사성의 이야기가 나란히 들어가 있는데 이 대가 모두 삼강행실도에 들어있는 것은 조선조에 없는 로 그 쉼이 얼마나 지극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수많은 일화 중 1420년 세종에 고불의 아버지가 84세로 돌아가시자 수명활 3년의 정성과 그 고통을 감수하며 죄를 사죄한 행동이 온양지방에 널리 퍼져 온수현감이 예조 판서에게 진정하여 효자비를 내리게 하는 더욱 유명하다. 그 비석은 현재 아산시 배방면 중리에 있는 효자 정문에 보존되어 있다. 이름 고불의 청빛낙도의 삶은
고불이 직접 지은 강호사시가에 잘 표현되어 있다. (1999년에) 정문화관광부 주관으로 맹사성을 7월에 문화물로 선정하고 추모제와 학술회의, 전기출간, 길놀이, 국악공연, 소년 맹사성 선발 등 다채로운 행사를 벌여 고불의 위인생을 후세에 길이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시조 6세손이자 맹사성의 손자인 세마공 맹계징의 세 아들 석흠, 석경, 석주는 오늘날 신창 맹시의 세계파 시조들로서 그 위치를 점하고 있다. 신창군파의 시조 석흠. 그는 무가에 급제하여 충청도 병마조사를 지냈다. 세조 때 일어난 이시해의 난에서 큰 공을 세워 적개공신 1등으로 신창군에 봉해졌다. 사직공파의 시조 맹석경. 그는 오위 도승부에 속한 사직을 지내 사직공이라고 하다. 호군공파 시조 맹석준. 호군벼슬을 지낸 석준은 형들이 객지에 나가 벼슬살이를 하고 먼저 세상을 떠나자 행단에 살며 조사들었는데 이것이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그 혼들이 종손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호군공묘가 있는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동아리에는 호군공묘 외에도 중시조의 9세 시정공 맹익선, 10세 홍주공 맹유정, 14세 금천공 맹만시의 묘가 후손들에 의해 보존되고 있다. 그중 1636년 인조 14년에 태어난 금천공 맹만시는 맹윤서의 아들로 자는 원지, 호는 백평이었다. 1673년 현종 14년에 진사를 거쳐 군수를 역임한 맹만시는 서화에 뛰어났으며 특히 소를 즐겨 그렸다고 한다. 충청남도 공죽은 정안면 북계리에는 시조의 11세 승지공 맹희의 묘가 모셔져 있다. 맹희의 아들 안동 맹세영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1588년 선조 21년에 태어났다. 자는 여평, 호는 하곡으로 김장생의 문인이다.
1623년 인조 1년에 정시문과의 을과로 급제, 하교를 비롯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1629년 호조 정랑에 이어 금산 군수, 당의원정, 울산부사, 직강, 사예, 통례, 안동부사 등을 역임하며 6차례 시정을 지냈다. 뒤에 봉상시정이 되어 통정대부의 위계를 받았는데 맹사성의 생활 철학을 본받아 세인의 칭송이 자자하였다고 한다. 1656년 효종 7년에 숨을 거둔 맹세영은 안동부사를 역임한 까닭으로 후손들이 안동공으로 충남 천안시 광덕면 매당리에 모시고 있다. 맹세영의 아들 좌윤공 맹주서, 중시조 13세인 맹주서는 1622년 광해군 14년에 태어났고 자는 휴징이다. 1654년 문과에 급제, 검열, 대교, 봉교, 정원, 사예 등을 거쳐 1660년 장령으로 청나라에 다녀왔고 1670년 황해도 관찰사, 좌부 승지, 1674년 병조 참지, 우승지를 거쳐 충청도 관찰사를 역임했다. 1617년 안동 부사가 되어 선정을 베푼 공으로 가선대부에 오르고 특진관에 이르렀다. 또한 맹주서는 신창맹씨 최초의 족보를 중시조 14세인 대강공 맹만택은 1660년 현종 1년에 맹주서의 아들로 태어났다. 용모가 뛰어나고 서도에 능통했던 그는 13세 때 현종의 딸 명공주와 약혼했으나 공주가 괴줄로 죽자 신안 위에 봉해졌다. 숙종 24년에 알성문과의 병과로 급제, 여러 언관직을 지내고 강원도 감진어사, 황해도 관찰사를 거쳐 대사관을 지나 맹만택은 1710년 숙종 36년에 숨을 거두고 충청남도 광덕면 개천동에 모셔졌다. 이곳에는 맹만택의 손자인 맹지대의 묘도 모셔져 있는데 1730년 영조 6년에 태어난 조선 후기 문신으로 병조 참의, 승지를 거쳐 강릉부사에 이르렀다. 이 밖에도 전라남도 해남에 모셔진 중시조 14세 포은공 맹만선, 우리나라 항일의령의 효시 중시조 23세 맹영제 등 신창맹씨 시족사에 확연한 발자취를 남기신 선조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시조 아성맹자와 고불맹사성 등 위대한 선조들의 후예라는 것에 긍지를 가지고 신창공파, 사직공파, 호군공파, 그리고 맹복을 지조로 하는 관북파, 이 4개 파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이러한 찬란한 선조들의 위협을 후세에 길이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함은 오늘의 역사를 살아가는 신창맹씨 종친들 모두의 사명일 것이다.